2014년 6월 19일 시장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여러분들께 좋은 수익과 정보를 드리고 싶은 이 선생입니다. 이제까지는 카카오 TV에서 계속 활동을 했었는데요. 다시금 이렇게 유튜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진행될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할 텐데요. 처음에는 수익표 공개와 함께 전일 대응했던 진입자리 중에 한 가지씩을 뽑아 복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시장 브리핑과 눈여겨볼 이슈 체크까지 함께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수익표 보여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총 8번의 대응을 하였고요. 수익률은 100% 달성하였고요. 언제든 따라하셔서 수익 내실 수 있게 제가 길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바라는 모습은 항상 언제든 저를 따라오신다고 하셔도 100% 수익이 날 수 있을 때까지 저도 좀 정진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복귀 시간을 조금 가져볼 텐데요. 복귀 시간은 8번째 회차 중 3번째 진입 자리를 한번 복귀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 한번 띄워드렸고요.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진입 자리부터 조금 살펴보면은 제가 숫자를 적어놨죠. 1번 자리에 진입을 해서 2번 자리에서 수익 청산을 한 사례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보실 때 좀 이 자리가 여러분들께서 쉽게 보실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이 좀 들어서 가져왔고요. 무엇보다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하고 나서 제가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아셔야 할 부분들 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뭐 매일마다 뭐 쉬운 거, 어려운 거 이렇게 조금 섞어가면서 가지고 올 거고요. 뭐 약간 오랫동안 투자를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초보분들도 계시고 또 기초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없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입 자리를 살펴보시면 일단 1번 자리에 진입을 해서 자, 2번 자리에서 수익 청산을 한 사례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보실 때 여러분들도 좀 쉽게 보실 수 있는 자리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시작의 근거를 살펴보면 파랑 박스 안에 있는 이동평균선 보이시죠? 저희가 이제 이동평균선이 좀 굵게 제가 다음번엔 좀 더 굵게 표시를 해놓을게요.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동평균선 이제 골든 크로스와 함께 매수 추세가 시작되었다는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상승 추세가 골든 크로스와 함께 시작되었다는 걸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일단 이동평균선의 골든 크로스가 이번 상승 추세의 시작 부분이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매수 추세가 좀 시작이 되었고 이제 두 개의 화살표 자리를 보면 이제 상승 추세를 깨지 않고 이제 꾸준하게 바닥을 높여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럴 때 좀 지금 중요하게 눈여겨지는 부분은 이제 빨간 동그라미 부분인데요. 추세를 약간 이탈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 저 부분이 이제 지금 정확히 그거는 이제 추세선에선 조금 이탈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휩소라고 전형적인 휩소 형태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게 휩소인지 사실 하락 돌파를 한 건지 이거를 좀 사실 좀 확인하기가 좀 기초적으로 좀 어렵다는 사람들이 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죠? 이대로 뚫고 내려갈 수도 있고, 사실 여기 좀 지지를 받아서 다시 올려줄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다시 올려준다면 휩쏘고, 근데 돌파를 한 거라면은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는 사실 제가 아까 시작점이라는 걸 기억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파란 박스 안에서 분명 이제 이동평균선들이 120선과 240선을 단기 이평선들이 골든 크로스 상향 돌파를 해주면서 상향 기조가 만들어져 하는 좀 근거가 되었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희가 이동평균선만 보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지선이나 저항, 뭐 매물대, 뭐 등등 여러 가지의 근거를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합니다. 근데 우리 지금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초적으로 이제 하나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부분이 시작되었던 시작점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골든 크로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아마도 이동평균선이라는 뜻이고요. 그만큼 그러면 이동평균선에 무게가 실려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무게가 실려 있다는 거는 이 추세의 시작 한마디로 이 근거 자체는 이제 무시를 하면 안 되고 여기 위에 올라왔을 때도
이제 위 동그라미 있는 부분에 보시면은 120선에서 지지를 확인하였고, 만약에 다시금 120선을 건드릴 때는 거의 100% 장담을 하고 저기서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선이다. 자, 왜냐? 그 전 화살표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지지를 받아왔던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120선까지 왔어도 또다시 한 번쯤 추세가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헷갈린다. 아, 뭐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한 가지만 배워가시면 돼요. 이제 근거로 시작했으면 다른 근거를 찾지 말고 그 하나의 근거가 끝까지 이어가는지 그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잠깐 주식처럼 생각을 해보면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가지고 접근을 했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펀더멘털에 손상되기 전까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만약 이슈가 있어서 접근을 했으면 그 이슈가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이슈의 재료 소멸까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냥 기술투자 이런 투자들도 모두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이 일하는 게 항상 다른 변수들과 함께 크로스 체크는 해줘야 되지만 내가 진입했던 근거, 이 근거가 소멸되는지 안 되는지 이 근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끝까지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이걸 왜 첫 번째에 이렇게 들고 왔냐면 모든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약간 그래요. 근거로 자기가 생각하고 진입했던 부분이 소멸이 되었는데도 자꾸 얼토당토하는 근거를 다시금 막 찾아가면서 이거는 뭐 지금 내 근거가 처음 진입했던 근거가 깨졌어도 나는 이거 여기서 또 근거를 찾아서 나 버텨야 되겠다. 자꾸 이런 버티기를 시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좀 없으시길 바라는 거. 한마디로 소위 말해서 이유 없이 물타고 버티는 사람들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껏 준비했던 상황입니다. 일단 시장 상황이 어느 정도 좀 변수와 함께 변동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제대로 된 근거 없이는 버티면 안 된다는 이런 부분도 좀 함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번 사례를 좀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매일마다 한번 진입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복귀를 하면서 짧게든 좀 길게든 배워갈 수 있는 시간 꼭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 브리핑을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장 브리핑하고 그 다음에 오늘 대응 시작할 거고요. 제가 복귀 드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좀 이런 게 있으면 문의나 또 개인톡 아니면 또 저희 단체방을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시장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5월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진 영향으로 그래도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만 최근 지수 강세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출현하면서 상승폭은 다소 제한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일 발표된 5월 소매 판매가 좀 예상치를 밑돌면서 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커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5월 미국의 소매 판매는 계절 조정 기준 전월 대비 0.1% 증가한 7,031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 0.2% 증가를 밑도는 수치를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소식은 엔비디아 이제 이번에 인공지능 관련 반도체 기업들이 강세를 좀 이어가는 중에도 엔비디아는 종가 기준 시가총액 3조 3,350억 달러 수준을 기록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을 제치고 사상 처음 시가총액 1위를 달성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입니다. 중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주요국 증시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가 AI 랠리 지속하는 가운데 대형 기술주 강세 및 증시 낙관론 지속 등의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다만 우리 지금 좀 걱정하는 부분은 이제 시장에서 일본은행이 국채 매입 축소와 정책금리 인상을 동시에 발표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면서 상승폭을 좀 제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일 중국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된 가운데 소매 판매 지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표가 부진했습니다. 중국의 5월 산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5.6%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 5.9%와 전월치 6.7%를 윗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존 주택가격도 1% 하락하며 통계를 작성한 2011년 이후 가장 낙폭이 가파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경제지표 부진에 따른 중국 당국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제가 지수들이 이렇게 몇 퍼센트 올랐는지에 대해 좀 적어놨는데요. 제가 따로 읽어드리는 것보다 눈으로 확인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서 한 방법이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눈여겨볼 주요 이슈 한 가지 좀 뽑아왔습니다. 지금 뉴욕 유가는 이 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여름 원유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와 더불어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유가는 지지력을 보였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그날물인 7월 인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1.24달러, 한마디로 1.54% 오른 배럴당 81.57달러에 거래를 마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최근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상선을 공격하면서 유가는 다시 상승 압력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정부에 따르면 후티 반군은 지난 7개월여간 50여 차례에 걸쳐 미사일 등으로 상선을 공격해 왔다고 하고요. 특히 지난 12일부터는 홍해 상선 공격에 처음으로 수상 드론을 동원하는 등 그 강도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어서 우려가 커졌다고 합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찾아뵐 수 있다는 것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좀 저와 함께 해주시고 지금 이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들은 아마 저와 꾸준하게 함께 해주셨던 분들일 텐데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항상 최선을 다하겠으니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와 관심, 그리고 저희 유튜브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도 꼭 부탁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알림 설정 해두시고 또 양질의 정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